어머니, 애들 영어 유치원비 왜 입금 안 했어요? 기정아,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지방에 좀 갔다 오느라 늦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능력 없는 아들 둔 시어머니가 돈 실수하고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기정아, 내가 너희 지갑이야?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건데 왜 유치원비를 당연히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럼 아들을 능력자로 잘 키우셨어야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네요.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지만 아들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젊은 날을 버텨왔어요. 아들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공부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책을 펴면 금세 눈이 반쯤 감기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괜히 연필을 돌리며 딴짓을 하곤 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훈아,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니? 타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당신 아이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 공부 말고도 길은 많아.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붙잡아 보려 애쓰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다른 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당구장을 차려줬지만 직원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니 빚만 잔뜩 지게 되면서 문을 닫았고 치킨집도 열어봤지만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저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 밤마다 이불을 덮고 울었어요. 아들은 세월을 허비한 채 겨우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리 직함을 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늘 허전했고 자식 키운 보람이 없다는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뜻밖의 잘 됐습니다. 며느리 희정이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나, 지훈이가 그리 든든한 아가씨와 인연이 닿다니.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어요. 그래, 지훈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더 채워서라도 며느리 잘 챙기자. 그게 지훈이 살 길이고 우리 집안의 체면이구나.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들보다 직업이 좋다 보니 희정이가 혹여 지훈이를 얕잡아 볼까 봐 아들 체면 세워주려고 더 애썼습니다. 밖에서 셋이 같이 식사할 땐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직장 생활 막 시작했잖니? 엄마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마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희정이는 별다른 말도 없이 음식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빠듯할 거라 생각해 매달 몇십만 원씩 제가 보태주곤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힘들 테고 손주까지 생기면 더 팍팍해질 테니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기정아, 음식은 내가 다 해놓을게. 너는 시간 맞춰 오기만 해라. 힘들게 전이며 나무리며 준비할 필요 없어. 그러면 며느리는 짧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도 바쁘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켜고 상차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저는 며느리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날까봐 일부러 더 손을 빨리 놀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직장 다니느라 고되니 시어머니가 챙기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못 받아도 속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연락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애써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누르며 오히려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며느리는 저희 배려를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점점 더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애써 내어준 작은 배려들이 쌓여 결국 제 마음을 갉아먹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요. 며느리와 지내면서 가장 서운했던 건 친정엄마와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희정이는 친정엄마를 참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속으로 그래, 저 아이가 효심이 깊구나 하며 처음엔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우리 쪽으로는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명절만 되어도 희정이는 친정엄마와 여행을 다니느라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바쁘면 괜찮다. 내가 못 오면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고 달랬습니다. 그 사이 희정이는 친정엄마와 백화점 쇼핑을 가서 돔이면 봄옷, 겨울이면 패딩이며 장갑, 목도리를 새로 사드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는 친정엄마가 병원 다니실 때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직접 모셔다 드린 적도 많다더군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저는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갈 때도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희정이에게 바쁘냐고 묻기조차 미안해서 그냥 참고 다녔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자기 친정 먼저 챙기느라 바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번은 내 식구가 다 같이 외식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내가 쏠게. 라며 카드를 내밀자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메뉴판을 접더군요. 저는 혹시나 해서 지켜봤는데 희정이는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와 함께 나갔을 땐 희정이가 절대 돈을 못 내게 막았다더군요. 친정엄마는 얘야, 내 월급도 작은데 내가 낼게 하셨지만 희정이는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난 저는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희정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호랑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면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희정아, 내가 늦게 퇴근하니 내가 데려올게. 애들 맡겨라. 하고 웃으며 말했지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대신 어머니, 그럼 간식도 좀 챙겨주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제가 신경이 쓰여요. 저는 힘든 내색 없이 또 빵이며 우유며 챙겨 들고 갔습니다. 명절 준비도 빠짐없이 제가 했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땀을 흘릴 때 며느리는 겨우 시간 맞춰 나타났습니다. 희정아, 힘들지 않니? 어머니, 전 요즘 너무 바빠서요. 오기만 해도 힘들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젊은 사람 바쁘니 내가 감당해야지 하며 또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며느리를 챙기는 모든 일들이 며느리 눈에는 당연한 시어머니의 몫으로 굳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사가 끝난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이제 좀 며느리한테 시킬 것도 시키자. 당신만 저렇게 다 하면 고마움을 몰라.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희정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훈이가 능력이 모자라니 내가 메워야지. 저 아이 마음 상하게 해선 안 돼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감싸고 배려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희정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존재라는 인식만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며 웃어 넘겼지만 그 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손주 지호가 4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희정이가 먼저 말했지요. 어머니, 요즘은 영어 유치원이 필수예요. 다른 애들은 벌써 다니고 있는데 지호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치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있긴 했지만 그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며느리 눈빛이 어찌나 당당하던지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마치 제가 손주 교육을 가로막는 죄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지호는 내가 맡아줄게. 유치원비는 내가 내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희정이는 얼굴에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은커녕 당연한 듯 의자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지요. 네, 어머니, 그게 맞죠? 요즘은 안 보내면 애가 뒤처져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그럼 그렇지 하는 안도의 빛이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고 저에게 엄마가 해줄 거잖아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며 제 마음을 또 눌렀습니다. 그 뒤로 매달 영어 유치원비가 빠져나갈 때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나도 가끔 여행 한번 다닐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바로 아니야, 손주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정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곧 유치원 들어가잖아요. 조만 영어 유치원 다니면 안 되죠? 둘이 똑같이 보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4살, 5살 아이들인데 벌써 둘 다 영어 유치원이라니요. 기정아, 지호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니? 서연이는 아직 어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희정이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만 보내면 동생이 서운해해요. 그리고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갖게 시작해야 해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와 아들의 무표정한 동조를 보니 그 순간 거절하면 제가 매정한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 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서연이도 보내라. 내가 책임질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희정이의 짧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역시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건 둘째치고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였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며느리 입에선 그저 당연히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서럽고 허망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였지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발이 부르트도록 도와도 그들에게는 시어머니의 희생이 호의가 아닌 임무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걸요. 영어 유치원비를 계속해주면서도 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하고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미리 준비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느라 제가 3일 동안 집을 비웠거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다 살다 보니 친구랑 여행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웃고 떠들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며느리 희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다 걸다니 하고 살짝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영어 유치원비 왜 안 넣으셨어요? 애들한테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희정아, 내가 며칠 여행을 다녀오느라 깜빡했구나. 내일 아침에 바로 넣을게.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로 걸리셨어요? 매번 신경 안 쓰게 해주셔야지. 제가 애들 키우면서 공무원 생활까지 하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너희 지갑이니? 돈줄이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왜 당연한 거냐?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누가 해요? 저희 맞벌이 아니라 죽을 맛인데 애들 교육비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해온 수십 년의 희생이 한순간에 당연한 일로 치부되다니. 남편과 함께 허리 휘며 번 돈, 노후라도 편히 쓰자고 모아둔 돈까지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닌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희정아, 내가 며느리 노릇을 했니? 제사 한 번, 명절 준비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니? 그럼에도 내가 다 감싸 안았는데 내 입에서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너한테 그저 돈 내주는 기계냐?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몰라요. 빨리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애들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앞으로 어머니께는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손주 사진을 미끼로 저를 협박하다니. 그 순간 지금까지 참고 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화기를 부들부들 떨며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희정아,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못을 박았다. 이제부턴 나도 달라질 거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여보,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치매 소리까지 들으면서 저 집 살림 보탤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도 교육비도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영어 유치원비 납부일이 다가왔지만 저는 휴대폰을 열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단단히 쌓여있던 분노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영어 유치원비 왜 안 넣으셨어요? 애들 곤란하잖아요. 지훈아, 이제부터는 내가 더는 못 도와주겠다. 너희 둘이 힘을 합쳐 알아서 해라. 그러자 아들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다 해주셨으면서 갑자기 안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애들 체면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목소리부터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세요? 지금까지 다 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안 하겠다니. 이게 말이 돼요? 희정아, 나는 너희 지갑이 아니야. 손주들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다. 내가 지금껏 해준 건 내 마음이었지.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웃기시네요. 지금까지 다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의무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애들한테 피해는요? 저희가 얼마나 나쁜데 그걸 다 떠안으라는 거예요? 그 말투에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너희가 날 사람 취급 안 하고 치매니 뭐니 모욕했을 때 이미 끝난 거다. 이제부턴 너희 집안일, 생활비, 교육비 단 한 푼도 보태줄 일 없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렇게 나오시면 우르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손주 얼굴 보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할 거다. 내가 날 대했던 그대로 이제는 내가 갚아주겠어.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직접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까지 다 해주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지훈아, 너 이제 자식도 있는 어른이야. 내 아내와 함께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내 몫이지. 왜 내 부모가 평생 내 짐을 대신 져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능력이 부족한 거 어머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저희 친정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능력 없는 아들 둔 시어머니인 어머니가 마땅히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친정엄마는 그렇게 떠받들면서 시부모는 너희 집 살림꾼으로만 여겼지.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손주들 대학 가라고 모아둔 적금도 오늘 다 해약했어. 그리고 너희에게 증여하려던 상가도 모두 취소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그거 다 우리 애들 거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모은 돈이다. 내 권리로 썼다. 너희가 날 모욕하고 짓밟은 순간 너희 몫은 사라진 거다. 아들은 제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멀겠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너희였어. 나를 지갑으로만 본 건 너희였고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요구한 것도 너희였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배운 대로 돌려줄 뿐이야.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노발대발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눌러왔던 응어리가 단번에 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더는 그들의 그림자에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문을 쾅 닫고 나간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 자신을 지갑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뒤 진짜로 영어 유치원비가 밀리자 며느리 희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연락 왔잖아요. 우리 애들 창피 주고 싶으세요? 희정아,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부모가 아이 교육비도 못 대고 시어머니한테만 기대는 게 더 부끄러운 거다. 아, 몰라요. 당장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지훈 씨랑 저 그냥 손잡아 들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손주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돈으로만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더 아프니까. 그 뒤로 며칠 아들 부부는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저는 조금은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남편과 오순도순 지내며 평생 못했던 여유를 조금씩 누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모임에도 나가고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제 삶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들 부부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 대리 월급으로는 빠듯했고 며느리 월급도 가계부채와 교육비로 흘러나가니 늘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아이들 옷도 백화점에서 챙겨 입히던 애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네 시장에서 싼 옷을 고르고 주말이면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더군요. 주변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순애 씨, 요즘 지훈이네 사는 게 좀 어렵다던데 희정이가 친정엄마랑도 다투고 있다더라. 친정엄마가 돈을 못 보태주니까 서운하다고 했다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구나. 남의 호의에 기대어 살면 결국 이렇게 된다. 몇 달이 지나자 결국 아들 부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들어온 아들은 바닥에 앉아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그 옆에서 며느리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말이 좀 거칠었죠. 죄송해요. 그래도 손주들 생각해서 한 번만.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사죄보다는 돈이 급해 억지로 꾸며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희정아, 이미 늦었다. 나는 너희에게서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들었고 모욕만 받았어. 이제는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쓸 거다. 너희에게 줄 건 없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이내 표정이 바뀌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부모가 자식 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게 먼저다. 나는 이제 호구가 아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긴 세월 눌러왔던 울분이 산산이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마음을 짓밟은 그 말 한마디. 그게 내가 너희에게서 벗어난 이유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갑던 가슴속 공기가 서서히 풀리며 마침내 제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애들 영어 유치원비 왜 입금 안 했어요? 희정아,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지방에 좀 갔다 오느라 늦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능력 없는 아들 둔 시어머니가 돈 실수하고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희정아, 내가 너희 지갑이야?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건데 왜 유치원비를 당연히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럼 아들을 능력자로 잘 키우셨어야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네요.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지만 아들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젊은 날을 버텨왔어요. 아들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공부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책을 펴면 금세 눈이 반쯤 감기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괜히 연필을 돌리며 딴짓을 하곤 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훈아,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니? 다 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당신 아이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 공부 말고도 길은 많아.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붙잡아 보려 애쓰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다른 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당구장을 차려줬지만 직원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니 빚만 잔뜩 지게 되면서 문을 닫았고 치킨집도 열어봤지만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저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 밤마다 이불을 덮고 울었어요. 아들은 세월을 허비한 채 겨우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리 직함을 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늘 허전했고 자식 키운 보람이 없다는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뜻밖의 잘 됐습니다. 며느리 희정이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나, 지훈이가 그리 든든한 아가씨와 인연이 닿다니.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어요. 그래, 지훈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더 채워서라도 며느리 잘 챙기자. 그게 지훈이 살 길이고 우리 집안의 체면이구나.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들보다 직업이 좋다 보니 희정이가 혹여 지훈이를 얕잡아 볼까봐 아들 체면 세워주려고 더 애썼습니다. 밖에서 셋이 같이 식사할 땐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직장 생활 막 시작했잖니? 엄마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마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희정이는 별다른 말도 없이 음식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빠듯할 거라 생각해 매달 몇십만 원씩 제가 보태주곤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했지만 2번, 3번 반복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힘들 테고 손주까지 생기면
더 팍팍해질 테니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희정아, 음식은 내가 다 해놓을게. 너는 시간 맞춰 오기만 해라. 힘들게 전이며 나무리며 준비할 필요 없어. 그러면 며느리는 짧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에도 바쁘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켜고 상차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저는 며느리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날까봐 일부러 더 손을 빨리 놀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직장 다니느라 고되니 시어머니가 챙기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못 받아도 속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연락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애써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누르며 오히려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며느리는 저의 배려를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점점 더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애써 내어준 작은 배려들이 쌓여 결국 제 마음을 갉아먹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요. 며느리와 지내면서 가장 서운했던 건 친정엄마와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희정이는 친정엄마를 참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속으로 그래, 저 아이가 효심이 깊구나 하며 처음엔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우리 쪽으로는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명절만 되어도 희정이는 친정엄마와 여행을 다니느라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바쁘면 괜찮다. 내가 못 오면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고 달랬습니다. 그 사이 희정이는 친정엄마와 백화점 쇼핑을 가서 도미면 봄옷, 겨울이면 패딩이며 장갑, 목도리를 새로 사드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는 친정엄마가 병원 다니실 때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직접 모셔다 드린 적도 많다더군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저는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갈 때도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희정이에게 바쁘냐고 묻기조차 미안해서 그냥 참고 다녔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자기 친정 먼저 챙기느라 바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번은 내 식구가 다 같이 외식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며 카드를 내밀자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메뉴판을 접더군요. 저는 혹시나 해서 지켜봤는데 희정이는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와 함께 나갔을 땐 희정이가 절대 돈을 못 내게 막았다더군요. 친정엄마는 얘야, 내 월급도 작은데 내가 낼게 하셨지만 희정이는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난 저는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희정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호랑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면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희정아, 내가 늦게 퇴근하니 내가 데려올게. 애들 맡겨라. 하고 웃으며 말했지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대신 어머니, 그럼 반식도 좀 챙겨주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제가 신경이 쓰여요. 저는 힘든 내색 없이 또 빵이며 우유며 챙겨 들고 갔습니다. 명절 준비도 빠짐없이 제가 했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땀을 흘릴 때 며느리는 겨우 시간 맞춰 나타났습니다. 희정아, 힘들지 않니? 어머니, 전 요즘 너무 바빠서요. 오기만 해도 힘들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젊은 사람 바쁘니 내가 감당해야지 하며 또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며느리를 챙기는 모든 일들이 며느리 눈에는 당연한 시어머니의 몫으로 굳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사가 끝난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이제 좀 며느리한테 시킬 것도 시키자. 당신만 저렇게 다 하면 고마움을 몰라.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희정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훈이가 능력이 모자라니 내가 메워야지. 저 아이 마음 상하게 해선 안 돼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감싸고 배려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희정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존재라는 인식만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으며 웃어 넘겼지만 그 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손주 지호가 4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희정이가 먼저 말했지요. 어머니, 요즘은 영어 유치원이 필수예요. 다른 애들은 벌써 다니고 있는데 지호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치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있긴 했지만 그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며느리 눈빛이 어찌나 당당하던지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마치 제가 손주 교육을 가로막는 죄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지호는 내가 맡아줄게. 유치원비는 내가 내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희정이는 얼굴에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은커녕 당연한 듯 의자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지요. 네, 어머니, 그게 맞죠? 요즘은 안 보내면 애가 뒤처져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그럼 그렇지 하는 안도의 빛이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고 저에게 엄마가 해줄 거잖아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며 제 마음을 또 눌렀습니다. 그 뒤로 매달 영어 유치원비가 빠져나갈 때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나도 가끔 여행 한번 다닐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바로 아니야, 손주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정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곧 유치원 들어가잖아요. 지호만 영어 유치원 다니면 안 되죠? 둘이 똑같이 보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4살, 5살 아이들인데 벌써 둘 다 영어 유치원이라니요. 희정아, 지호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니? 서연이는 아직 어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희정이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만 보내면 동생이 서운해해요. 그리고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갖게 시작해야 해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와 아들의 무표정한 동조를 보니 그 순간 거절하면 제가 매정한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 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서연이도 보내라. 내가 책임질게. 소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희정이의 짧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역시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건 둘째치고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였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며느리 입에선 그저 당연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서럽고 허망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였지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발이 부르트도록 도와도 그들에게는 시어머니의 희생이 고의가 아닌 임무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걸요. 영어 유치원비를 계속해주면서도 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하고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미리 준비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느라 제가 3일 동안 집을 비웠거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다 살다 보니 친구랑 여행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웃고 떠들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며느리 희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다 걸다니 하고 살짝 반가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영어 유치원비 왜 안 넣으셨어요? 애들한테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희정아, 내가 며칠 여행을 다녀오느라 깜빡했구나. 내일 아침에 바로 넣을게.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로 걸리셨어요? 매번 신경 안 쓰게 해주셔야지. 제가 애들 키우면서 공무원 생활까지 하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너희 지갑이니? 돈줄이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왜 당연한 거냐?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누가 해요? 저희 맞벌이 하느라 죽을 맛인데 애들 교육비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해온 수십 년의 희생이 한순간에 당연한 일로 치부되다니. 남편과 함께 허리 휘며 번 돈, 노후라도 편히 쓰자고 모아둔 돈까지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닌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희정아, 내가 며느리 노릇을 했니? 제사 한 번, 명절 준비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니? 그럼에도 내가 다 감싸 안았는데 내 입에서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너한테 그저 돈 내주는 기계냐?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몰라요. 빨리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애들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앞으로 어머니께는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손주 사진을 미끼로 저를 협박하다니. 그 순간 지금까지 참고 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화기를 부들부들 떨며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희정아,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못을 박았다. 이제부턴 나도 달라질 거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여보,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치매 소리까지 들으면서 저 집 살림 보탤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도 교육비도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영어 유치원비 납부일이 다가왔지만 저는 휴대폰을 열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단단히 쌓여있던 분노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영어 유치원비 왜 안 넣으셨어요? 애들 곤란하잖아요. 지훈아, 이제부터는 내가 더는 못 도와주겠다. 너희 둘이 힘을 합쳐 알아서 해라. 그러자 아들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다 해주셨으면서 답장이 안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애들 체면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목소리부터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세요? 지금까지 다 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안 하겠다니 이게 말이 돼요? 희정아, 나는 너희 지갑이 아니야. 손주들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다. 내가 지금껏 해준 건 내 마음이었지.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웃기시네요. 지금까지 다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의무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애들한테 피해는요? 저희가 얼마나 나쁜데 그걸 다 떠안으라는 거예요? 그 말투에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너희가 날 사람 취급 안 하고 치매니 뭐니 모욕했을 때 이미 끝난 거다. 이제부턴 너희 집안일, 생활비, 교육비 단 한 푼도 보태줄 일 없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렇게 나오시면 우르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손주 얼굴 보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할 거다. 내가 날 대했던 그대로 이제는 내가 갚아주겠어.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직접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까지 다 해주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지훈아, 너 이제 자식도 있는 어른이야. 내 아내와 함께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내 몫이지. 왜 내 부모가 평생 내 짐을 대신 져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능력이 부족한 거 어머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저희 친정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능력 없는 아들 둔 시어머니인 어머니가 마땅히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친정엄마는 그렇게 떠받들면서 시부모는 너희 집 살림꾼으로만 여겼지.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손주들 대학 가라고 모아둔 적금도 오늘 다 해약했어. 그리고 너희에게 증여하려던 상가도 모두 취소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그거 다 우리 애들 거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모은 돈이다. 내 권리로 썼다. 너희가 날 모욕하고 짓밟은 순간 너희 몫은 사라진 거다. 아들은 제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벌겠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너희였어. 나를 지갑으로만 본 건 너희였고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요구한 것도 너희였다. 이제 내가 너희한테 배운 대로 돌려줄 뿐이야.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노발대발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눌러왔던 응어리가 단번에 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더는 그들의 그림자에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문을 쾅 닫고 나간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 자신을 지갑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뒤 진짜로 영어 유치원비가 밀리자 며느리 희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연락 왔잖아요. 우리 애들 창피 주고 싶으세요? 희정아,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부모가 아이 교육비도 못 대고 시어머니한테만 기대는 게 더 부끄러운 거다. 아, 몰라요. 당장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지훈 씨랑 저 그냥 손주 보여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손주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돈으로만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더 아프니까. 그 뒤로 며칠 아들 부부는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저는 조금은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남편과 오순도순 지내며 평생 못했던 여유를 조금씩 누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모임에도 나가고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제 삶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들 부부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 대리 월급으로는 빠듯했고 며느리 월급도 가계부채와 교육비로 흘러나가니 늘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아이들 옷도 백화점에서 챙겨 입히던 애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네 시장에서 싼 옷을 고르고 주말이면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더군요. 주변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순애 씨, 요즘 지훈이네 사는 게 좀 어렵다던데 희정이가 친정엄마랑도 다투고 있다더라. 친정엄마가 돈을 못 보태주니까 서운하다고 했다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구나. 남의 호의에 기대어 살면 결국 이렇게 된다. 몇 달이 지나자 결국 아들 부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들어온 아들은 바닥에 앉아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그 옆에서 며느리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말이 좀 거칠었죠.
죄송해요. 그래도 손주들 생각해서 한 번만.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사죄보다는 돈이 급해 억지로 꾸며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희정아, 이미 늦었다. 나는 너희에게서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들었고 모욕만 받았어. 이제는 내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쓸 거다. 너희에게 줄 건 없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이내 표정이 바뀌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부모가 자식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게 먼저다. 나는 이제 호구가 아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긴 세월 눌러왔던 울분이 산산이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마음을 짓밟은 그 말 한마디. 그게 내가 너희에게서 벗어난 이유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갑던 가슴속 공기가 서서히 풀리며 마침내 제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